네, 기업 분석 SK 오션 플랜트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그 스테인리스 강관 제조업하고 선체 블록,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은 플랜트 사업, 해양 사업부가 있고요. 조선 사업부, 관관 사업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플랜트 사업이라든가 특수선 사업, 그리고 후육 관관 사업, 조선 사업, 선박 수리 개조 사업의 5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플랜트 산업은 크게 이제 육상 플랜트와 해상 플랜트로 구분이 되는데, 특수선 사업부는 방위 산업과 관공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국내 최초로 2020년도에 해상 풍력 발전 설비 하부 구조물 를 성공적으로 제작 인도하면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대만 시장에서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후육관관이 있는데요. 이 후육관관은 그 두께가 20mm 이상인 철판을 이용해서 만드는 이 산업용 파이프를 말합니다. 석유, 또 천연가스 시추, 이런 저장시설 같은 해양 플랜트라든가 대형 건축물 등에 사용되는데요. 용도에 따라서 고압 또 고온을 견뎌야 하고 특수 열 처리가 요구될 때도 전량 주문 생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의 후육관관을 국산화했던 기업이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자,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재생에너지주 관련주들이 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과 EU의 정치 지형이 좀 우경화되거나 또한 그 가능성이 좀 커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투자 심리 약화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과거 트럼프 재임기와 또 유럽의 우파 정권이 득세를 했을 때도 재생에너지의 시장 확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AI용 데이터 센터의 확대를 위해서 수요자들인 빅테크들이 재생에너지 구매 계획을 우선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제는 탄소 저감을 위한 또 재생에너지는 필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정치 지형과 상관없이 이 사업 구조는 넓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대만 시장을 대만 업체인 센츄리 윈드 파워의 그 업체와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대비해서 지금 시총도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시장까지 향후 또 이 풍력에 대한 개화를 또 감안한다면 상당 부분 저평가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높아진 수주 가시성인데요.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습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선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된 사항이었는데요. 로컬 업체가 소화하지 못했던 수주가 좀 지연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올해 그 매출액 연간 가이던스가 9,400억대인데 1분기가 1,27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남은 3분기 동안 해상풍력 매출액이 3,000억 이상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로 대만 해양 플랜트 수주와 더불어서 연간 수주액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 실적과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SK 오션 플랜트의 그 하이롱 프로젝트라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최근에 수주한 대만 그 프로젝트 하부 구조물을 말하는데, 당분간 해상 터빈은 대용량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부유식으로 시장이 개화되면 이 대용량화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완전치로 조립해서 공급하는 업체는 SK 오션 플랜트밖에 없습니다.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에 특화된 신야드까지 감안한다면 SK 오션 플랜트의 경쟁력 우위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국내 대형 조선사들도 현재 동사와 같이 이 하부 구조물 제작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탄소 중립과 알리백 등 이런 수출 기업의 재생에너지 필요성에 비해서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그리고
무탄소 전원 확대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과 함께 이런 그 장기 건설 기간의 한계점 등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는 이제 개화될 수밖에 없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2030년경에는 현재보다 2배 이상 산업 전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자, 올해 실적도 표를 보시면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매출액도 2분기, 또 3분기,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 영업이익도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2, 3, 4분기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재생에너지들 주가가 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근거 없는 루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증자설, 대주주 매각설, 경쟁업체 출연설,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SK오션플랜트의 그 입장을 좀 공개를 했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증자는 없고요. 또 신규 야드에 대한 투입되는 자금은 차입해서 충당한다. 또 대주주인 SK에코플랜트의 그 SK오션플랜트에 대한 매각 계획은 전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악재는 충분히 반영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다면 주가 수준도 한 단계 또 바닥을 좀 터치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6월 25일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단기 반등을 보였다가 이때 17,000원대의 상방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매물에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이었죠. 다시 한번 최근 바닥을 좀 터치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000원 초반에서 강하게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실적 기준 현재 주가 수준이 PER 14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풍력에 대한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좌표가 나이트가 있는 상황이고, 대만의 업체 대비해서 시총도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주가도 바닥을 좀 터치하면서 올라간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좌표가 나이트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자, 시장 컨센서스는 21,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3만원까지 타켓 프라이스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5월과 6월 평균 컨센서스는 21,000원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매매 전략, 최근 수급적인 부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급은 투신권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도 어제 86,000원 주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개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을 좀 감안한다면, 자, 매수가는 현재 수준 충분히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차로 16,000원, 2차는 18,000원대까지 보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18,000원 1차, 16,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이전 저점대인 13,0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SK오션플랜트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